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떠먹는 초콜릿 딸기 케이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빵만 그리지 않고 과일 같은 장식 요소를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을 응용해서 초콜릿 대신 딸기 크림을 올린 케이크를 그려보셔도 좋아요. 오늘도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한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 위한 틴더박스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브러쉬 크기는 적절하게 키워주세요. 저는 러프 스케치 할 때는 주로 실루엣을 보려고 하는 거라 브러쉬 크기를 키워서 쉽게 그림을 그립니다. 조각 케이크인데 지난번 치즈케이크 같은 모양이 아니라 네모 모양 조각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케이크 윗부분을 그려주고요. 각 모서리에 일정한 높이로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끼리 다시 이어서 네모 박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 스케치가 약간 삐뚤삐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거나 모양이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안쪽에 크림이 들어갈 부분을 표시해 줄 건데 크림은 2단으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딸기는 한 4개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러프 스케치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러프 스케치가 완성되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딸기부터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부터 그리는 거예요. 여기 맨 위에 있는 딸기 하나부터 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브러쉬는 틴더박스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브러쉬 사이즈는 러프 스케치 할 때보다 조금 작게 해서 잡아줄게요. 저는 완전 빨간색 말고 살짝 컬러바를 살짝 핑크 쪽에서 골라보았어요. 여기서 딸기를 그리실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실루엣만 딸기처럼 잘 그려주셔도 묘사가 조금 부족해도 딸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기를 이렇게 타원이라든지 원 모양이 아니라 딸기는 모양을 보시면 중간이 이렇게 살짝 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딸기 실루엣을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색상을 끌어와서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뒤쪽에 있는 딸기들도 묘사를 해줄 텐데 중요한 건 개체를 묘사할 때 레이어를 모두 따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것들을 작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체의 일일이 명암을 넣어줄 예정이라면 명암을 넣을 개체끼리 보통 레이어를 모두 따로 작업합니다. 그럼 아까 그린 딸기 레이어 아래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앞부분의 딸기 컬러보다 살짝 차이 있는 색깔로 골라서 뒤에 부분도 딸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딸기들은 꼭 딸기 컬러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맨 앞에 부분만 제대로 딸기 색상으로 골라주시고 뒤에 묘사할 이런 딸기들은 프레첼 때 생각나시나요? 프레첼 그리기를 할 때 묘사했던 것처럼 떨어져 있는 부분들끼리 구분만 될 수 있게 컬러는 알아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딸기를 그리고 색상을 채워주세요. 자, 딸기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빵 부분 묘사를 해줄게요. 우리가 딸기 하나, 둘, 셋, 4개를 그렸는데 그 아래에 새 레이어를 또다시 하나 추가해서 색상은 적당한 초콜릿 색상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리고 초콜릿 빵의 외곽 모양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딸기부터 묘사를 들어가 볼 거예요. 맨 위에 딸기 레이어를 지금 한번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딸기를 묘사해 볼 거예요. 묘사할 딸기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캔버스를 눌러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스펙트라 브러쉬를 골라주세요. 색상을 골라줄 건데 딸기에서 이렇게 스포이드를 한 후에 기존에 골랐던 딸기 베이스 컬러보다 훨씬 밝은 색을 골라주세요. 저는 이 컬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스펙트라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설탕가루를 뿌린 것처럼 윗부분에 살짝 그라데이션을 넣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림을 그리다가 경계가 조금 어색하다 싶으면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경계선을 지워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딸기에 그림자를 넣어볼 텐데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나 더 걸어볼게요. 그림자는 새로운 브러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페인팅에서 타마르라는 브러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N을 눌러서 레이어의 성격을 곱하기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제 딸기에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적절하게 바꾸고 이 딸기 아랫부분에 어두운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스펙트라처럼 힘을 줬다가 풀면서 그라데이션을 주면 좋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꼬집어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세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있는 딸기들도 순차적으로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딸기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주세요. 베이스 컬러는 첫 번째 골랐던 딸기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를 스포이드로 선택하고 그 컬러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딸기에서 제일 밝은 색상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역시 스펙트라 브러쉬로 윗부분부터 살짝 그라데이션을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레이어를 꼬집어서 합쳐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딸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새 레이어 추가, 클리핑 마스크 걸기. 세 번째 레이어에 있는 딸기도 두 번째 딸기와 동일한 베이스 컬러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보다 많이 어두운 컬러를 선택하시고 앞에 있는 두 딸기와 세 번째 딸기의 경계에 그림자를 줄 거예요. 브러쉬는 스펙트라 브러쉬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주면서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꼬집어서 하나로 합쳐주세요. 마지막 딸기도 동일하게 묘사해주세요. 그리고 딸기 C 컬러는 오렌지 컬러에서 골라줄 거예요. 스펙트라 브러쉬의 크기를 아주 작게 잡아주시고 딸기 C를 찍어보겠습니다. 딸기 C를 너무 일정하지 않게 어느 정도 불규칙적으로 찍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딸기 방향에 맞게끔 찍어주시는 거 유의해주세요. 이 모양이 마음에 들면 딸기 위에다가 반짝거리는 빛도 한번 줘볼게요. 맨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브러쉬 중에 빛에 가서 보면 라이트 펜이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 브러쉬는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표현해주는 브러쉬인데 이 딸기에 한 번씩 빛을 찍어볼게요. 넓은 영역을 칠하지는 마시고 이런 식으로 빛을 받는 부분에 한 번씩만 찍어주셔도 충분합니다. 반짝거리는 질감의 딸기처럼 보이죠? 이제 초코 케이크를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케이크는 약간 재미있는 질감을 이용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었던 페인팅에 있는 타마르 브러쉬를 이용해 볼 거예요. 우리가 했었던 러프 스케치를 초콜릿 케이크 베이스 레이어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치즈케이크 때처럼 러프 스케치로 경계를 확인하면서 케이크 윗부분을 올가미 툴로 잡아줄 거예요. 케이크 베이스가 그려져 있는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선택에 올가미 툴을 선택해 주시고 초콜릿 케이크 윗부분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러프 스케치의 체크박스는 꺼주세요. 브러쉬는 타마르 브러쉬, 컬러는 케이크 베이스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은 후에 베이스 컬러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골라주시고 가장자리부터 살살 그라데이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올가미 툴을 풀어주세요. 지금 약간 경계가 어색하기 때문에 경계를 한 번씩 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지우개에서 이볼브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칼처럼 나뉘어져 있는 경계를 한 번씩 다듬어 줍니다. 이볼브 브러쉬는 경계를 따라 천천히 그어주시면 되세요. 자, 케이크 윗부분 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초콜릿이 너무 연하다 싶으면 보정에서 곡선 툴을 이용해서 색상을 조금 어둡게 바꿔주셔도 좋고 그대로 타마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앞에서 배운 방법들을 응용해서 일러스트의 느낌을 자기 방식대로 조금 더 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크 아랫부분을 묘사해 볼게요. 방금 그린 레이어 아래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케이크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올가미 툴로 선택해 볼게요. 선택해서 올가미 툴 영역 선택. 이 부분 역시 타마르 브러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베이스 컬러보다는 어둡게 하지만 케이크의 위쪽 컬러보다는 밝게 색상을 골라줍니다. 그라데이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림을 얹기 전에 대략적인 스케치가 완료되었어요. 지금부터 실루엣을 다듬어 볼게요. 케이크 자체의 실루엣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면 그냥 두셔도 되지만 모양을 조금 다듬고 싶으시다면 클리핑 마스크 걸린 레이어 말고 베이스 컬러가 올라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지우개 틴더박스로 실루엣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케이크가 완전하게 각진 모양은 없도록 모양을 다듬어 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다듬을게요. 그리고 케이크 경계선 같은 부분이 어색하게 보이면 경계선과 유사한 컬러로 노이즈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 한 번씩 경계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크의 크림 부분도 한번 그려볼게요.
새 레이어를 빵 레이어 위에 추가하고 이볼브 브러쉬를 선택해서 크림이 들어갔던 자리에 선을 그어줄 거예요. 모양이 마음에 들게 잘 그어졌으면 방금 그린 크림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마르 브러쉬를 이용해서 톡톡톡 건드려서 질감을 넣어줄 거예요. 저는 윗부분이랑 유사한 컬러로 넣었는데 조금 더 진한 색상을 선택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예 밝은 색상을 선택하셔서 크림을 묘사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크림이랑 빵 있는 부분 사이를 올록볼록하게 조금 차이가 나게 다듬어 주시면 느낌이 더 좋아요. 지금 보니까 딸기의 경계 부분에도 어두움을 살짝 더 줄게요.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응용해서 케이크와 딸기의 모양을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경계 부분에 이렇게 노이즈 브러쉬로 어두움을 깔아주고 딸기 레이어를 꼬집어서 합쳐주세요. 그리고 딸기가 조금 아쉬우니까 설탕가루를 조금 뿌려볼게요. 합쳐진 딸기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루를 뿌린 것처럼 톡톡 딸기 위에 올려주세요. 이대로는 딸기의 경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 효과를 선형 라이트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세요. 딸기 케이크를 보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레이어를 선택하고 곡선에서 이 곡선을 조절해서 딸기 그림자 색상을 맞춰주시고 색상 균형에 가서 중간 색도로 자홍색과 빨간색을 저는 조금 주었어요.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각각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서 살짝 자홍색을 주시면 조금 더 반짝반짝한 컬러의 딸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초코 케이크 부분도 원하시면 곡선으로 보정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완성한 모든 레이어를 꼬집어서 하나로 합쳐주세요. 전 이렇게 완성하였는데 여러분은 위에다가 초콜릿 가루를 더 하셔도 되고 코코아 가루를 뿌린 것처럼 노이즈 브러쉬로 조금 더 꾸며주셔도 좋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케이크를 한번 꾸며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마카롱 그리기를 함께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